안녕하세요. 우리 너무 많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달 추석 연휴가 너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건너뛰고 예, 일이 또 많아가지고 추석 지나고 나니까 정말 완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아 정말 추워요. 새벽에 네. 잘 때 아파트 창문이 조금이라도 더 열리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수족냉증 있어서 수족냉증. 추운 거 너무 싫어요. 진짜 핵 싫어. 아니 그나저나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쉬는 제가 동안. 사실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손가락 2개가 골절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는 거의 이제 쉬는 동안 네. 거의 완치가 됐고 손가락 하나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깁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건강하셔야죠. 이게 40대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손가락 하나 갖다가는 안 돼. 2개 정도는 해줘야. 근데 깁스가 너무 귀여운데요? 아 이게 사실 그 원래 하얀색 그냥 네. 깁스였는데 네. 어느 날 딸이 여기다가 낙서를 해놨어. 딸바보. 그래가지고 이거를 창피해서 요즘 붕대를 갖고 다녀 일부러. 아니, 안 근데 해도 약간 되는데. 멋있어요. 패션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근데 좀 웃기잖아요. 누가 보면 이게 뭐 꽃무늬 뭐를 하고 다니는 깁스 같아가지고 그냥 이게 좀 창피합니다. 예. 네. 저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제가 이게 그 국방부 브리핑 시간에 네. 질문 있습니다고 해서 이걸 딱 듣게 되면 너무 확 잡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술을 들고. 그래도 불편하시겠어요, 정말 생활하는데, 그죠? 이게 가장 불편한 게 이게 사람이 근데 신기한 게 네.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는데 젓가락질도 안 되고 뭐 모든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젓가락질이 이제 돼요, 왼손으로. 오. 이게 배고프니까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적응의 동물이에요. 동물이야.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밥을 조금만 먹게 돼, 자꾸. 나는 반도 못 먹었는데 남들은 이미 다 먹었어. 그래서 일어서야 돼. 그래서 반을 남기고 가. 그래서 살이 빠지더라고, 점점. 밥 남기는 거 되게 싫어요. 저는 또 요즘 유튜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방. 인기 좋더라고. 네,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도 먹방을 하고 있어서 음식 남기는 거 되게 안 좋아해요. 또 이제 가을에 맞았으니까 우리 방송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네. 또 색다르게 우리가 사실 했다고 업그레이드보다는 남들이 다 개편한다니까 우리도 개편해야 하는 거보다 가을 라면서 따라서 개편? 해본 거야 이제. 그래서 가을 개편을 맞아서 우리가 또 랭크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 자, 대한민국의 자존심 베스트 5 부대를 모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베스트 5가 뭐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순수하게 우리 EPD의 생각에서 뽑은 베스트 5 부대인데 이 PD님이 좋아하는 부대. 좋아하는 부대. 이 부대는 천하무적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부대 딱 뽑아가지고 베스트를 뽑은 건데 네. 저희 그러면 이제 6회공을 모두 모아서 준비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자존심 베스트 5 부대 한번 보시죠. 양락기의 천하무적! 우! 네, 첫 번째 부대는 바로 1사단의 전진 부대입니다. 전진 부대요? 예. 전진이라고 하면은 저는 신화의 전진 씨가 다가와 베이베 다가와 그거 아세요? 몰라. 세대 차이. 이 전진부대는 1947년에 창설이 됐어요. 한국전쟁을 최전방에서 수호했고요. 당시에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부대로 유명합니다. 이 한국전쟁에서도 최전방에서 싸웠는데 작전상 후퇴라는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낙동강 정선까지 물러나기도 했지만 이 후퇴 뒤에 다시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이끌기도 하고요. 또 제 가장 유명한 상륙작전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네, 그 인천 상륙작전에 선봉에 입성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장병 1계급 특진, 또 표창, 또 전진 휘호라는 휘호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때부터 이 전진 부대로 불리기 시작을 했죠. 전진 부대. 네, 현재는 지금 임진간 서쪽부터 개성공단 출입로, 도라산역, 또 자유의 마을, JSA 뭐 이 중요한 위치에 경계를 맡고 있는 최전방 부대죠. 근데 제가 이 부대를 한번 갔다 왔는데 최근에 그 여름이 되면 네. 그 목함지뢰가 북한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둥둥둥 떠내려오죠. 그래서 이 목함지뢰가 사실 그 강원도 지역이나 김포 네. 뭐 이쪽 지역에서 종종 발견이 되는데
북한에서 일부러 내려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이 북한에서 파묻어 놨는데 이게 홍수로 인해서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흘러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름철이나 이 김포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혹시 강 근처에서 이런 나무 상자처럼 생긴 걸 발견을 한다면 네.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그게 안에 뭐가 들었을까 열어보는 순간 뻥 하고 터져버려요. 택배 온 줄 알고 하다가 네. 지뢰가 발견될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육함 지뢰를 그 수색하고 이 지뢰를 탐색하는 임무를 주로 맡고도 있는데 그 임무가 주요 부대죠. 정말 대단한 부대네요. 근데 이 전진 부대 같은 경우에 경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글쎄요, 제가 무한도전 봤었을 때는 네. 요즘에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그냥 필승 뭐 이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무한도전을 보니까 필승, I can do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대장 뭐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건데 전진 부대는 그럼 어떤 거죠? 전진 다가와 베이비. 연대장이랑 전진 다가와 이래. 대장님 다가와 베이비. 새롭죠? 신박하죠? 그 다음 우리 EPD가 좋아하는 부대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입니다. 이 해병대 귀신 잡는다고 하잖아요. 네. 귀신 잡는 해병대. 네. 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용어 자체는 예전에 한국전쟁 때 미국 기자가 한국전쟁 한반도에 취재를 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이 부대에서 해병대를 보고 그 용기무쌍한 이 자세를 보고 귀신 잡는 해병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실제로 귀신도 잡았나요? 잡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도망가잖아요. 이 사람도 더 무서워. 더 무서워요. 근데 이 해병하면 역시 청룡부대를 빠칠 수가 없는데 이 청룡부대는 해병대 2사단에 있어요. 제가 집이 경기도 김포인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쉬는 날이 되면 장병들이 휴가를 나오는데 네. 다 2사단 친구들. 2사단 친구. 예, 2사단에 있는 장병들이 보통 휴가를 나오면 저희 집 앞에서 버스를 타죠. 아, 2사단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청룡부대 친구들이구나. 네, 그리고 전진머리, 상륙형, 돌격형머리, 그 앞에만 까막머리 그래요? 다 밀어버리고. 이 청룡부대 같은 경우도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이 미군의 지원 요청에 따라서 1965년에 창설이 됩니다. 이 베트남 작전에 참여한 부대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해 10월에 베트남 상륙한 이 청룡부대가 약 7년 동안 엄청난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도 55회나 하게 되고요. 또 뭐 용의자 체포 수도 많고 귀순 포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귀국해서 대한민국 북서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라버니의 집을 지키고 계시죠? 바로 예. 옆에서. 집을 지키는 건 아니고 우리 집은 우리 경비 아저씨가 지키고. 그렇죠. 저는 해병대 하면은 그냥 단순히 머리 짧고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전도 정말 많이 수행하고 정말 대단한 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 PD님께서 뽑은 부대 세 번째 부대는 바로 바우투원입니다. 바우투원. 예, 주희 씨 빨간 마우라라고 들어봤어요? 빨간 마우라? 들어봤죠. 이 노래 빨간 마후라는 그 빨간 마우라는 옛날 그 영화 제목이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마우라 같은 경우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종사 정식 임명을 받게 되면 빨간 마우라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색깔이 달라요. 그 훈련기를 끝나면 다른 파란색 마우라를 차게 되고. 진짜요? 진짜 전투기 조종사가 되면 빨간 마우라를 주죠. 오. 빨간 마우라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전투기를 타봤고 네. 전투기를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명예 빨간 마우라가 있습니다. 정말요? 부럽다. 공군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전군이 60만이는 장병들이 있는데 이 중에 80%가 육군이고요. 네. 10% 정도가 약 해군 장병들이에요. 어. 근데 공군 장병들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그럼 공군 들어가기가 힘든 건가요? 그만큼 그 비싼 무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교라든가 부사관들이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원 수가 그만큼 또 적어요. 육군은 아무래도 그 몸으로 뛰는 부대다 보니까 인원 수가 많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소수령의 공군 부대 바우투원 어떤 부대죠? 그때 당시만 해도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기가 없었어요. 단지 그냥 훈련기 20대 정도밖에 없었고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예 요원들이 만들게 됐고 이 정예 전투기를 받다 보니까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바로 바우트원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군요. 예, 그 당시에 무스탕 전투기도 뭐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무스탕 100여 대로 8,000회가 넘는 출격도 하게 되고요. 이 와. 프로젝트로 인해서 양성된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러면서 유명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공군이 창설되고 난 이후 저희의 어떤 군 전력이 확실히 그럼요.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면 되죠. 조국을 위해 수호한 우리 바우트1 부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바우트1. 다음에 우리 EPD가 뽑았던 네 번째 부대 해군의 UDT입니다. UDT. 뭐 UDT는 뭐 워낙 유명해서 그쵸. 제가 뭐 더 유명하죠. 이상 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UDT 저는 사실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해군이라는 건 알아요. 아 그럼요. 네. 해군인데 UDT 같은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이 특수부대라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대예요. 이분들이 주요 임무가 수중 파괴 임무, 수중 장애물 제거, 뭐 해상 대테러 임무 이런 임무를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대일 뉴스에서 한번 이분들이 이슈가 됐던 적이 예전에 그 여명작전이라고 있었어요. 여명이요? 2011년도에 여명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진 텐지노라고 상선이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네. 막 외국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가 소말리아에 있는 해적으로부터 피랍이 돼요. 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때가 그 3호 주얼리호. 네. 그때 이제 왜 여명작전이라고 했냐면 해가 뜨면서 구조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여명작전이라고 했거든요.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UDT 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 안에서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소말리아 해적을 향해서 저격을 해요. 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네. 거기서 정확히 맞히죠. 와. 근데 이분들 같으면 보통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 그네 있죠. 그네. 네. 그네를 타면서 저격을 해요.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와. 영웅입니다. 정말 저희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네, 저희는 막 숨소리 안 들고 막 조이고 했다 쏘잖아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네 위에서 와.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저격을 그런 분들 앞에서 그 오락실에서 사격 잘한다고 네 번데기 앞에서 죽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UDT 분과 네. 어느 날 야시장을 간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저격수였거든요. 저격수 출신이라. 오. 근데 야시장을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잘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엄청 야시장 잘하실 가면 것 같은데? 총으로 쏴서 인형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해봤어요. 이분은 저격수 출신이고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0발씩을 딱 갖고 내기를 하자. 술 내기를 하자. 네. 라고 해서 저는 긴장을 빡싸겠죠. 네. 이거 한 발도 못 맞추는데.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봤더니 총을 잘못 고른 거야. 아. 총이 약간 휘어져가지고 쏘기만 하면 옆으로 날아가. 공기총알이. 그래서 결국 근에서 사격하시는 분이라면 또 그 정도도 할 줄 알았거든. 네. 그런데 그 이분이 나중에 총을 바꿔서 한 번 더 하자라고 네. 하길래 난 단호하게 거절했죠. 네. 당신이 진 거다. 술 사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분을 만나면 저격수 맞냐라고 항상 제가 문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격수라고 다 사격장에서 그 인형을 다 따는 건 아니다. 실전에 강하지만 야시장에 약하다. 야시장이 약하다. 네. 저격수 분들은 야시장에 약하다라는 거.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이 PD님이 마지막으로 뽑은 부대죠. JSA. 이건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전방 가서 JS 부대를 가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반만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판문점 보면 그 자기 얼굴에 반만 내놓고 반만 이러고 서 있습니다. 돌격형 자세로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자세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왜 반만 내보내냐 그랬더니 일단 내가 언제든지 튀겨 나갈 수 있는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앞에서 나오는 반만 봐야 내가 어떻게 쳐다보는지 무슨 움직임을 보는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 북한 분들이 긴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그 영화 JSA 공동경비구역 이 부대 무슨 부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군사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유해가 가끔 이렇게 떠내려올 때가 있어요. 북한에서 뭐 홍수 때문에 넘쳐서 떠내려온다든가 북한 어민들이 실수로 해서 실상 뭐 거기서 바다에서 다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이렇게 떠내려온 거나 자살을 했거나 그럼 그 유해를 송환을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송환을 해줄 때는 저희들이 판문점에 송환을 해줘요. 아 진짜 이거 완전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북한의 어선들이 엔진이 고장나서 이 바다 그 해류를 타고 이렇게 떠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걸 다시 돌려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때도 판문점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죠.
그럼 JSA는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부대인 건가요? 이때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체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보내는 거죠. 진짜 그냥 특별 차출만이 돼야. 네, 그리고 북한군을 항상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이 PD님이 정해주신 베스트 5 부대를 만나봤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또 낙규 오빠가 군사 전문 기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 부대를 가보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대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군부대를 가요. 그래서 같이 그 장병들하고 체험을 하면서 훈련도 같이 받는데 네. 어찌 보니까 한 100개 부대를 넘게 훈련을 우와. 받았더라고요. 뭐 전투기도 탔고 네. 뭐 헬기도 타고 잠수함도 타고 뭐 심해 잠수도 같이 해보고 유격 훈련도 같이 해보고. 그러면 혹시 그 영상이나 이런 거 같이 그럴까요? 볼 수 그거 있을까요?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이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에 있는 8 전투 비행단이거든요. 예, 전투 비행단에서 이 비행을 했을 때가 제일 생각나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이 비행단 전투 비행단에 가서 또 체험한 게 네. 그 제이텍 부대라고 있어요. 제이텍이라는 제이텍? 게 제이텍 부대라고 하는데, 그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게 되면 네. 그 정갈 로봇이 사막에서 막 나오죠. 기억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레이저로 쏴서 표적을 찍어주면 그때 A-10 전투기가 가가지고 돌면서 공격을 하죠. 그 레이저로 쏘는 부대가 제이텍 부대인데, 그 내가 적진에 침투를 했을 때 저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줘라 라고 위치를 지피를 찍어주는 부대. 그 침투 능력이 뛰어나야겠죠. 공군의 항공구조단이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구조단?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 비행을 하게 되다가 뭐 요격을 당했거나 전투기 이상이 있으면 이젝션을 당겨서 탈출을 해요. 거기서 뿅 튀어나와요. 낙하산 타고. 그리고 낙하산을 탁 피고 내려와요. 네. 근데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 이게 적진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고 저수지일 수도 있죠. 그쵸. 산 한가운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통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요? 조종사들은 되게 소중하거든요. 전투기가 아무리 많아도 조종사가 없으면 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전투기 조종사를 항상 언제가 됐던 어디가 됐던 구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항공구조대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침투 능력, 어디든지 침투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쵸. 응급구조사 자격증들이 다 있어요. 어디가 부러졌거나 어디가 피가 났거나 출혈이 생겨도 이분들은 다 구해줍니다. 정말 다양한 부대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기 조종사들의 나이팅게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예. 떨어지시면 그 공군분들 그때 먹었던 그거 드시면서 네, 전투기. 생존을 일주일 버티만 있으면 이분들이 찾아갑니다.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네.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수도 방위사령부에 가면 여군만 있는 부대가 있어요. 우와. 이 독거미 부대라고 해서 이분들은 여군만 있는데, 이분들이 대테러 부대인데, 그 이 여군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대테러전에서 누가 뭐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네. 그러면 간호사라든가 여성 뭐 비즈니스 우먼으로 변장을 해서 침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머나. 그래서 영화 같아. 네, 이분들이 침투를 해서 그 인질을, 테러범들을 다 잡게 되죠. 그리고 인질을 구출하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군 특수부대인 거네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웬만한 남성보다 뛰어나요. 저도 웬만하면 이때 갔을 때가 그래도 30대였거든요. 네. 웬만큼 헬스장을 다니고 운동을 했었는데도 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잇몸의 키를 1분에 그때 60개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70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여성들이 웬만하면 잘 못해요. 멋있다.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저 딱 배를 하더라고요. 야. 뭐 생각나는 부대는 뭐 공군에 와서 군견을 양성하는 부대도 가봤고요. 아니 군견 양성 부대가 있어요? 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할 게, 군견이 계속 죽을 때까지 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이가 먹으면 네. 안락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안락사 문제가 너무 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양을 해줘요. 군견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국방부에 신청을 하면 그 군견을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줍니다. 그 군견은 진짜 충성도가 엄청 남다를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 세퍼트라든가 다른 종들은 군견으로 많이 왔는데, 진돗개는 그동안 군에서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한 사람한테 충성을 해. 그래서 양성했던 그 핸들러거든요. 담당 장병이
전역을 해버리면 네. 너무 골치 아픈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진돗개는 받은 지가 최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그 진돗개를 군균으로 쓰기에는 너무 힘들다. 한 사람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군견부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 군견부대 가시는 분들은 뭐 개만 키우죠, 군견만. 근데 군견이 만약에 태어났어요. 10마리가 태어났어. 10마리가 다 군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도태를 해. 뭐 뜀박질도 시키고 훈련을 계속 받는데 체력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다 도태를 시키죠. 군견 되는 것도 쉽지 않군요. 그죠? 그럼요. 나머지 뭐 해병대도 있고 해군 뭐 심해 잠수도 해봤고 여러 가지 부대를 다녀봤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부대가 있는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네. 이거 말고도 뭐 오늘 부대는 한 10개 부대 정도 소개시켜준 거고 우리나라- 100여 개 부대 다니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네. 정말 다양한 임무가 너무 많아요. 일반인들이 몰랐던. 저는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부대별로 다 똑같은 훈련 받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군견 부대도 있고 여자분들, 여군들만의 특수부대가 있고 정말 다양한 부대가 있다는 걸 오늘 또 배우고 가네요. 다음에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역시 군사 전문 기자분이셔서 모르는 책 사보라고 할까? 책? 내 책 나오고 네, 있는데. 지금 한번 홍보와 양락교를 네이버에서 치면 제 저서가 나옵니다. 사보십시오. 거기에 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책이 입대 장병들 내가 육군을 갈까 국군을 갈까 해병대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 딱 보기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장교로 갔는데 병과를 뭘로 선택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책을 사보십시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들이 책을 읽고 싶을까요? 읽어봐야 돼. 그 심정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익금이 모두 군내 복지지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제가 먹는 건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제 책 소개까지 뭐 이렇게 홍보 다 했으니까 오늘은 짧게 끝내는 걸로 하고 오늘도 새롭게 랭크쇼로 이렇게 네. 마련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이야기 또 역시 또 오빠의 전문 깨알자랑 지식, 깨알자랑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깨알자랑 깨알 홍보까지 오늘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맞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소식으로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양락교의 천하무적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양락교의 천하무적. 우!